네,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 이후 AI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AI가 아주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둑뿐만 아니라 AI가 다양한 산업 부분에 적용되면서 질병을 예측하고 암을 진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식시장 분석해서 거래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소설을 쓰기도 하고요. 그림을 그리기도 하죠. 이제는 인공지능과 일상을 함께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AI 성장으로 반도체 업계에서도 전례 없는 전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부터 컴퓨터, 자동차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장치 필수 부품이며 또 AI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와 AI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임경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역시 반도체 상식 코너에 이어서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정지희 서포터즈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 구현의 핵심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기원 서포터즈 정지희입니다. 앞서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업을 더 잘 듣기 위해 이제 네이버 클로버 노트라든지 이제 과제할 때는 또 챗GPT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AI와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게 요즘엔 정말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유능한 AI들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연구를 할 때 AI 기술을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할 때, 논문 쓸 때, 그리고 뭐 그림을 그리거나 또 좀 멋있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런 것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AI 기술 구현에는 많은 반도체들이 필요하지만 주로 반도체로서 GPU와 HBM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은 데이터 저장보다는 연산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인공지능은 스스로 무언가를 배우고 결과를 도출하는 컴퓨터 분야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학습하기 위해서 유사한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AI에게는 GPU가 필요하게 됩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AI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 이세돌 프로님을 이겼던 알파고도 사실 많은 프로 바둑 기사님들의 그런 기보들을 수없이 익혀서 완성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AI가 반복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GPU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산 장치인 CPU와 GPU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컴퓨터 연산 처리 장치인 CPU는 매우 똑똑한 엘리트 집단과 같습니다. 연산 처리 장치를 의미하는데 CPU가 굉장히 정교하고 뛰어난 연산 처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주로 그래픽을 처리하는 GPU, 그런 계산 장치인 GPU는 어떤 의미로 하자면 좀 그럴듯한 성능을 나타내는 일꾼들이 여러 명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특히 이제 특정 작업은 동시다발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GPU가 CPU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컨대 이제 3D 이미지를 다룬다거나 복잡한 계산을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의 경우에는 CPU보다 GPU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AI에게 GPU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다른 컴퓨터 부품에 비해서 GPU가 굉장히 비싼 편인데 사실 PC방을 가본 세대라면 GPU를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게임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GPU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게 되는데 컴퓨터를 살 때도 GPU의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도 학생 때 그 GPU를 구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돈을 모아서 그 총질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사실 게임을 안 해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때 몰랐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3D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꼭 필요한 부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연구자가 된 다음에 봤더니 그때 그 친구들이 말했던 게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AI 특성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화된 정보를 입력하고 또 학습 반응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반응을 살펴보고 행동을 하고 반응에 대한 정보를 머릿속으로 구조화하지만 AI는 이와 반대로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모르는 어린아이가
사과가 애플이라고 가르칠 때 계속해서 사과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애플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행동을 하면 아이들은 이 사과는 애플이라는 것을 구조화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AI에게 사과를 애플로 번역하는 것을 알려주려면 기존의 사과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수많은 정형화된 문장을 우선 주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는 동그랗다, 사과는 빨갛다, 사과는 맛있다 이런 문장들을 어떻게 번역이 되어 왔는지를 계속 주입을 하다 보면 AI는 사과는 애플로 번역될 확률이 높구나 라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AI가 정보를 학습하려면 수많은 정형화된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입력돼야 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수많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CPU보다는 GPU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AI에서는 GPU가 필수적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이제 게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사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나 배그. 그래서 PC방에 가면 엔비디아 GPU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아주 믿고 쓰는데 엔비디아가 요즘에 뜨는 이유도 GPU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였는데 사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었을 때 팔고서 엔비디아를 샀거든요. 요즘에 엔비디아 어떻게 보시나요? 괜찮을까요? 아주 훌륭한 판단이었기를 바라면서 네, 저는 저도 주식은 잘 모르지만 지희 학생도 관심을 많이 가진 거 보니까 이제 한물 간 거 아닌가. 큰일 났네요. 네, 심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아주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이제 GPU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 HB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BM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줄임말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기사를 보다 보면 접하셨을 거예요.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는데 HBM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HBM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예상치 못했던 답변이라. 이제 그 HBM 여러 가지 많은 용어가 있지만 특히 HBM이 많이 거론된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HBM을 아주 그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이 높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길래 요즘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먼저 메모리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용량과 속도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량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고 아마 많이 우리가 USB 메모리를 살 때 몇 기가짜리를 사냐, 몇 테라짜리를 사냐가 이렇게 그 가격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저장할수록 좋다. 이게 이제 용량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단일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불러오고 쓸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배그를 하는데 이제 남들은 날아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버버벅거리고 있다면은 나는 이제 생과 사가 갈리겠죠.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른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는 용량과 속도가 중요한 어떤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곡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의 용량을 창고 크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럼 창고가 크면 클수록 데이터를 많이 저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역폭, 우리가 속도의 한 파라미터인 대역폭 같은 경우는 창고에 연결된 도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하나라면 아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붐비겠죠. 하지만 도로가 많은 8차선, 10차선 도로라면은 거기서 아주 한산하고 빠르게 입출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 반도체가 어떻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D램을 여러 개 적층했다는 이제 어떤 형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D램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아주 그때 이 얘기를 잘해가지고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현재 많이 가장 쓰이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런 D램을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을 적층을 하고 이제 적층할 때 또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는데 TSV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TSV라는 것은 그 층과 층 사이를 뚫어서 연결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한 층에 구멍을 내서 그 층 간에 메탈 소재를 집어넣어서 서로 연결하게 해주는 기술이 되겠고요. 이게 왜 HBM이 이용됐냐 그러면 여러 층의 D램을 동시에 그러니까 한 공간에 적층할 수 있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로가 많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도로를 매우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TSV 공법을 이용해서 HBM이 많은 데이터 그리고 빠른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AI 기술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PU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해주신 HBM도 AI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말씀해주셨듯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도 HBM의 아주 선두주자인 것 같아서 국뽕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차오른다니까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HBM 그 하나의 칩이 단독으로 쓰지는 않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GPU와 같이 패키징이 되는데요. 그래서 GPU의 가장 인접한 거리에 HBM이 일치하게 되고 그런 하나의 세트, 우리가 이걸 패키징이라고 부릅니다. 그 패키징을 통해서 하나의 그런 상품으로 이제 팔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D램의 장점 그리고 그 GPU의 장점 이런 것들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HBM은 많은 AI 반도체에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HBM의 수많은 D램 적층 공법, 아까 말씀드린 TSV 공법 같은 경우는 제조 과정이 좀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멍도 뚫어야 되고 그다음에 메탈을 채워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기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HBM 성능은 무척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좀 고성능의 아니면 고사양의 반도체 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AI에 활용되는 반도체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네,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저희가 살고 있는 그런 주택 환경이 단독주택, 연립주택 이런 거였다면 요즘에는 아파트 그리고 주상복합으로 더 발전을 하게 되었잖아요. 들으면서 되게 적층되는 그 구조가 아파트 같다고 많이 느꼈는데 GPU랑 세트로 되는 건 또 주상복합 같은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메모리 반도체도 아파트와 주상복합처럼 이렇게 효율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빌딩을 만드는 공법이 있었다면 고층 아파트를 만드는 공정, 고층 타워를 만드는 공정은 별도의 그런 이론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지금처럼 HBM도 단순히 D램을 쌓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공정, 기술이 들어가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아주 좀 고성능의 기술이지만 AI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정지혜 학생과 함께 인공지능의 기술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혁신되고 있는 반도체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AI 기술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GPU, HBM과 함께 더불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또 다른 핵심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